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고려가요 악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보에서 읽는 법을 배웠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고려가요 악보에서 리듬 읽는 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려가요 리듬은 두 가지 패턴으로 기보되어 있는데 한 번에 다 맞추려고 하니 양이 좀 많더군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리듬 읽는 법은 읽는 법에 비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 번만 익히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 악보에서 리듬은 어떻게 읽을까요? 고려가요 악보에서 리듬은 정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간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네모 칸을 말합니다. 현재 정통음악 악보에도 리듬은 정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가요 정간보의 리듬은 현재 정간보의 리듬과 다르게 기보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정간보와 고려가요 정간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정간보입니다. 수연장이라고 하는 악곡의 가야금 악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정간보의 정간은 대부분 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비어있는 정간도 있는데요. 이 비어있는 정간은 앞에 음을 지속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음은 이렇게 두 박으로 연주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재의 정간보는 리듬을 따라 만든 악보로서 한 행이 한 장단을 표시합니다. 수연장은 한 장단이 6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정간으로 이렇게 한 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정간은 바로 한 박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간이 분할되어 있는 정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 분할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분박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은 한 장단이고 한 정간은 한 박이고 한 박은 또 이렇게 분할되어서 분박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정간보는 리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가요 정간보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방아 찧는 노래 상저가입니다. 빈 정간이 너무 많죠? 이 노래의 덜기동이란 방아를 찧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덜기동이라고 붙여서 불러야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간을 한 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기동 이런 노래가 되겠죠? 아주 이상한 노래가 됩니다. 이번에는 고려가요 청산별곡 정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빈 정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 살얼이는 살리라는 의지를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살얼이 이렇게 붙여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한 정간을 한 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얼이 이렇게 이상한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한 정간을 한 박으로 읽으면 노래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고려가요 정간보는 정간이 그대로 리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간보의 구조가 음악의 리듬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과연 정관보의 구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감사하게도 이미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악하시는 정하순 교수님과 고용하시는 이종숙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정관보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시고 정관보의 구조는 음악의 리듬 구조가 아닌 성리학적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정관보는 세종대왕께서 창안해내신 리듬 기호법인데 훈민정음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원리, 즉 성리학적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관보는 세정관, 두정관, 세정관의 세대강, 팔정관, 즉 세정관, 두정관, 세정관의 세대강, 팔정관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8은 8개를 의미하고 3, 2, 3이라는 숫자는 각각 하늘, 사람,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은 8개, 3은 하늘, 사람, 땅, 하늘, 사람, 땅 이런 성리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관보의 구조가 음악의 리듬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보의 리듬을 알기 위해서는 기보된 음악적 내용에서 리듬을 찾아내야 하겠죠. 현행의 정관보가 아닌 고학보 정관보는 세정관, 두정관, 세정관의 세대강, 팔정관이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보에 기보된 음악의 리듬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리듬을 이 한 가지 구조의 악보에 어떻게 구분하여 표기하였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바로 기보법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리듬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가요는 두 가지 기보 패턴으로 기보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의 기보 패턴 1은 장구장단, 노랫말 등과 같은 음악적인 내용이 8정간 단위로 기보되어 있는 기보 패턴이고요. 두 번째의 기보 패턴 2는 장구장단, 노랫말 등이 5정간과 3정간 단위로 기보된 기보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보 패턴을 한 번에 다 배우기에는 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보 패턴 1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기보 패턴 2는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보 패턴 1을 실제 악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패턴 1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상저가가 이 기보 패턴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악보를 보겠습니다. 이 악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8정간을 단위로 장고점이 한 점씩 나오죠. 고요, 편상, 고요, 편상. 장고점이 한 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 8정간 단위로 한 음이 나오기도 하고 두 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또한 8정간 단위로 두 글자 또는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8정간을 단위로 음과 가사 그리고 장고점이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보 패턴 1로 기보된 상저가를 이렇게 보기 좋게 악보로 새로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기보 패턴 1은 2분박의 리듬을 표기한 것인데요. 2분박이란 한 박이 둘로 나뉘는 박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이 기보 패턴에서는 8정간이 한 박이 되고요. 이것이 한 박이죠. 5정간과 3정간은 각각 분박이 됩니다. 이렇게 8분음표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은 8정간에 이렇게 장고점이 한 점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과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가사 또한 이 8정간에 한 음, 또 한 글자 내지 두 음 또는 두 글자가 이렇게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글자가 기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가 이렇게 어정간과 세정간에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정간을 한박으로 보고 어정간과 세정간을 각각 분박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듬을 보게 된 실마리는 바로 장구장단에 있습니다. 장구장단. 우리 전통음악에서 장구장단은 모든 음악을 반주하면서 음악의 리듬을 리드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구장단은 한 박을 단위로 연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악보에서 이 장구장단 장구점이 한 점이 기보되어 있는 이 내용 안에 팔정간에 음이 한음 또는 두 음만 기보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 박에 들어가는 음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간을 한 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기보 패턴 1. 상저가 2분박의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2분박이란 한 박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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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처럼 둘로 나뉘는 박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분박이 되고 팔정간은 2분박 한 박이 됩니다. 악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장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단 고요 편쌍이 팔정간에 이렇게 한 점씩 기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구장단은 각각 한 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박이 되어서 고요 편쌍으로 기보되었는데요. 이것이 고를 나타내는 음표이고 이것이 요를 나타내는 음표이고 이것이 편을 나타내는 음표이고 이것이 쌍을 나타내는 음표입니다. 그래서 고요 편쌍이 각각 한 박씩으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 한 행에 이렇게 한 점씩만 기보되어 있죠. 기보 패턴 1의 한 행은 16정간으로서 두 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은 두 박에 이렇게 한 점씩 나옵니다. 음과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라는 가사가 각각 한 음씩을 가지고 어정간과 세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어정간과 세정간은 각각 분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기는 한 박에 들기 이렇게 반박식으로 연주됩니다. 그래서 여기 악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들기가 각각 반박식이 되는데 장구점 고와 함께 들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팔정간에 한 음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은 한 박이 됩니다. 방해 또한 각각 한 음씩으로 해서 어정간과 세정간에 기보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해는 각각 반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편하고 같이 장구장단 편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해 이렇게 반박식으로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쌍과 함께 각각 반박식으로 해서 어정간과 세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쌍과 함께 넣으면서 반박식으로 이렇게 넣고요. D 같은 경우에는 팔정간에 한 음만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는 한 박이 되고요. 히 같은 경우에는 가사는 한 글자이지만 음은 두 개인데 두 음이 어정간과 세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가 각각 반박식으로 해서 히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히 같은 경우에는 팔정간에 한 음만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히, 그 다음에 에도 팔정간에 이렇게 한 음만 나옵니다. 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박수를 치면서 리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만 읽으면은 들기동 방해나 히, 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동 방해나니 기우든 방이나지요. 어떻습니까?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신나는 노래죠? 기보 패턴 1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우리말에 잘 맞는 신나는 노래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가요 기보 패턴 1은 2분박을 표기한 악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2분박이란 한 박이 둘로 나뉘는 박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기보 패턴 1에서는 장구장단, 노랫말과 같은 음악적인 내용이 팔정간 단위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팔정간은 바로 박이 되고요. 팔정간을 구성하는 오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분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본 패턴 2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